네, 안녕하세요. 하이패스쿨 대표 김수정입니다. 오늘은 반려견 야식상을 차려보려고 이렇게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야식상을 같이 함께 해주실 대표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양재동에서 세 차린의 자연간식이라는 이름으로 수제간식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송아라라고 합니다. 네, 찰찰이네 수제 간식은 언제 오픈을 하셨죠? 저는 코로나 딱 시작되던 2020년 2월에 2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3년 차 3년 차. 네,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 3년 차 대표님께 한번 메뉴를 실제로 매장에서 판매가 잘 되고 있는 메뉴예요. 그리고 저희가 원데이 클래스를 한다거나 소비자들이 되게 핫하게 반응이 있는 제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업 비밀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참 영업 비밀을 이렇게 내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럼 무슨 메뉴로 만들어 볼까요? 네, 오늘은 첫 번째 메뉴로 저희 강아지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리고 또 보호자님들도 너무나 좋아하시는 댕댕이 피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피자부터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어떤 재료가 들어갈까요? 네, 첫 번째 재료는 저희 박력 쌀가루예요. 네, 시중에 보시면은 다른 쌀가루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박력 쌀가루 준비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 고구마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삶은 고구마 준비했고요. 네,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도 단백질 보충할 수 있는 닭가슴살 오늘 삶아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음 재료는 저희 우유 준비했는데요. 반려동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펫 전용 밀크 또는 락토프리 우유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다음 재료는 저희 달걀 1개 준비했고요. 그리고 아이들 향긋하게 먹을 수 있는 코코넛 파우더 그리고 식물성 오일 준비했고요. 그리고 약간 색깔을 도와줄 수 있는 단호박 파우더 준비했습니다. 채소들은 어떤 채소들 사용하셔도 상관없지만요. 오늘은 좀 알록달록한 채소들로 저희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브로콜리, 당근, 단호박, 그리고 버섯, 파프리카 준비했고요. 채소들은 모두 익혀서 준비했고요. 저희가 이따가 오븐에다가 살짝 구워줄 거긴 하지만 아이들 소화 흡수를 위해서는 모두 익혀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진행해 볼까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저희 가장 먼저 해주실 거는 우선은 도우를 이제 만들어 주실 건데요. 도우 만드실 때는 첫 번째 달걀하고 기름부터 섞어 주시는 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달걀은 아무거나 쓰셔도 되나요? 이게 그 사이즈가 있잖아요. 달걀이 특란이 있고 대란이 있고 막 이런데 어떤 게 좋을까요? 소라는 사실 너무 작고요. 대란이나 특란 정도 사용하시면 되는데 보통 대란이 한 50g에서 55g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사이즈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그러면은 오일은 아무거나 써도 돼요? 오일은 식물성 오일 어떤 거든 쓰셔도 괜찮지만 아이들한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오일들 2가지 있는데 너무 잘 아시죠?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뭘까요? 저희 아보카도 오일 그리고 포도씨유 오일은 제외하고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고양이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메뉴를 선정을 하실 때는 개고양이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은 좀 제외하고 급여하시는 게 좋겠죠? 맞아요. 채소 사용하실 때도 강아지, 고양이 먹으면 안 되는 채소들은 제외하고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럼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네, 우선은 볼에 저희 달걀하고 그리고 식물성 오일을 넣어보겠습니다. 2가지를 먼저 잘 섞어주시고요. 보통 사람 베이킹에서는 유화제나 다른 첨가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걸 먼저 넣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은
강아지 베이킹에서는 저희가 그런 걸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항상 베이킹 하실 때는 달걀하고 기름부터 섞어주시는 거를 습관에 들여 놓으시면은 잊지 않으실 거예요. 그쵸. 네. 자, 기름이랑 달걀이랑 잘 섞어야지 나중에 베이킹 했을 때 기름이 둥둥 뜨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잘 섞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저희 우유 네. 넣어주실 거고요. 우유는 말씀드린 대로 팬밀크나 네. 락토프리 우유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열심히 섞어주세요. 네. 우리 우유에서 소화가 잘 되는 우유가 없어요. 네, 그 소화가 잘 되는 우유 이런 거 주셔도 되는데 보통은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유당과 저당을 잘 분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아예 못하는 건 아니고 소젖, 우유에 훨씬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중에서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팬밀크를 쓰시거나 락토오즈가 제거된 락토프리 우유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뭘 할까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쌀가루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쌀가루는 박력 쌀가루 사용을 해주시고요. 체에다가 한번 걸러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력 쌀가루를 쓰는 이유는 있을까요? 네, 박력 쌀가루는 우선은 쿠키나 케이크 만들 때 사용을 하고요. 네. 그리고 밀가루를 사실 아이들이 먹으면 안 된다. 그거는 아니지만 네. 혹시라도 밀가루에 있는 어떤 성분들 때문에 사람도 밀가루빵 드시면 소화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통 쌀빵 드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혹시라도 아이들이 생길 수 있는 아픔, 고통을 저희가 최소화하고자 쌀가루를 사용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가루들 모두 같이 넣어볼게요. 단호박 파우더 지금 네. 들어갔고요. 그리고 코코넛 파우더도 넣었습니다. 도우에 엄청 뭐가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그래야 도우도 맛있고 바삭바삭하고 네. 아이들도 향긋하게 먹을 수 있어서 네, 넣었고요. 여기다가 이제 닭가슴살 사실 갈아서 넣어서 반죽해 주셔도 그거 자체로도 완전 아이들 맛있겠네요. 맛있는 간식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느 정도 반죽이 뭉쳐지면 이제 손반죽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보통은 밀가루 먹어도 괜찮죠. 근데 밀가루 안에 있는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글루텐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저희가 사용할 때는 박력 쌀가루. 박력분은 보통 제과할 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제과를 만든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밀가루 대신 박력 쌀가루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 온라인상에서 구매를 하실 때 보통 오프라인에서는 구매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베이킹 뭐 전문 업체에 가지 않고서는 구매하기가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고, 구매하실 때 반드시 박력 쌀가루 이렇게 구매하셔야지 가끔씩 맵쌀가루가 오기도 해요. 그러면 네. 떡처럼 떡을 나와요. 만들어야 네. 저희 이제 반죽이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어머, 반죽 질감은 차륵 정도로 말캉말캉한 질감 정도 생각해 네. 주시면 되고요. 이제 도마에 놓고 저희가 밀대로 밀어 주실 건데 밀기 전에 혹시 도마에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까 사용했던 쌀가루 조금을 네. 덧가루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그냥 그대로 막 밀어버리세요. 네. 그러면 나중에 여기 안 떨어지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앞뒤로 쌀가루를 살짝살짝 발라주시면서 바닥에 붙는지 안 붙는지 계속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밀대로 밀어주실 건데요. 밀대도 혹시 모르니 네. 제가 살짝 덧가루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자 크기가 얼마나 돼요? 피자 크기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고르시면 되는데요. 제가 오늘 만들 크기는 이 정도 오, 사이즈예요. 완전 큰데요? 이 정도 사이즈에서 조금 작아지는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또 다른 크기의 꿀들도 준비를 했거든요. 네. 실제로 요거는 좀 너무 크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내가 하는 매장 주변에는 작은 아이들이 많이 산다 그러시면 조금 작은 사이즈 네. 그리고 더 작은 거를 좀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것 같다 하시면 또 더 작은 사이즈 이렇게 충분히 만드시는 것도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 실제로 이 정도 사이즈에 대한 이게 몇 가격이 센치죠? 좋고요.
그게 10cm. 10cm. 근데 이거는 뭘까요? 이게 뭔지 모르시잖아요. 그치? 이게 이거요? 뭔지. 이거 무스링. 무스링? 네, 무스링이라고 검색하시면은 네.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펫푸드가 엄청 많이 맞아요. 유행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이 사이즈가 없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아. 정말 작은 사이즈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자, 그럼 밀대를 한번 네, 밀어볼까요?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정도 사이즈로 만들어 보실 거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크게. 근데 우리 도마가 밀어보도록 괜찮을까요? 할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오, 네네네네. 네. 자, 열심히 열심히. 미실 때도 바닥에 달라붙지 않게끔, 그리고 이왕이면은 동글동글하게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돌려가면서 한쪽으로만 미시다 보면은 모양이 예쁘지 않아요. 팁이네요, 팁.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확인하시면서 모양은 완전히 동그랗게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걱정은 마세요. 저희가 무스링이 저희에게는 있으니까요. 반죽이 잘 안 가늘어지고 잘 밀리네요. 네, 반죽이 근데 여기 이제 박력 쌀가루가 사실 단점이 약간 구웠을 때 크랙이 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래도 아이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네.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 정도 무스링보다 내가 원하는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나왔다 하시면은 그때 이제 이걸로 찍어서 저희가 크기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럼 똑같이 나오겠네요, 크기가. 네, 크기가 항상 일정하게 나올 수 있게끔 네. 나왔고요. 반죽의 두께는 그래도 한 0.7cm 정도, 0.7cm 정도? 0.5cm에서 0.7cm 정도로 맞춰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양을 잡았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들 올릴 텐데 네. 우선은 아이들이 너무 이 도우만 먹다 보면 또 심심해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 피자랑 조금 더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겉에다가 이제 오늘은 고구마 크러스트 피자 네, 한번 고구마 크러스트 피자. 보려고 합니다. 고급집니다. 아이들 고구마 너무 좋아하죠. 네. 저희 고구마 이렇게 지금 삶아서 으깨서 준비를 해놨고요. 네. 고구마가 너무 되직하다 싶으시면은 우유 아까 사용하셨던 팬밀크나 락토프리 네. 우유 조금 사용하셔서 네. 넣으시면은 되고요. 약간 말랑말랑하네 싶은 정도로 네. 저희 이제 옆에다가 둘러주실게요. 두르실 때는 짤주머니 사용하셔도 짤주머니. 좋고요. 네. 그리고 저처럼 그냥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쁘게 동그랗게 둘러주시고요. 너무 두껍게 둘러주시면 이따가 마무리하실 때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사실 적당히가 너무 힘들어요. 그쵸. 네, 그러시다라면은 처음부터 여기에 내가 어느 정도 넣어야겠다라는 그람수를 미리 정해 두셨다가 네. 나눠 놓으시는 것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항상 정량으로 사실 네. 저희가 성분 등록하고 이제 간식 등록할 네. 때 정량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람수 재시는 거는 습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람수 재는 거 매우 중요하죠. 네,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그람수 그리고 만들어진 다음에 그람수 재시는 것도 습관이 되시면 사실 별거 아닌데 네. 나중에 안 하시다 보면은 엄청 일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이제 크러스트가 둘러졌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네. 옆을 살짝 접어 보도록 할게요. 아까 바닥에 달라붙는 거 확인하셨었죠? 네. 바닥에 달라붙지 않게끔 해주셨을 거고요. 저 이제 이렇게 접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말아가지고. 네, 살짝 말아서 우리 크러스트 피자 다 아시잖아요. 그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사람 피자는 강력분으로 만들기 때문에 쭉쭉 늘어나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박력분 사용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쭉쭉 늘어나지 않아서 약간씩 갈라짐이 있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요거 손으로 살살살살 만지시면서 네. 감아주시면 충분히 예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작아졌네요. 네, 사이즈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요거보다 더 크게 만드셔도 사실 네. 요렇게 접는 거 생각하시면은 많이 커지지는 않으니까요. 네. 처음 크기보다 작아진다는 거 염두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 피자 모양이 되었어요. 네, 피자 모양이 되었고요.
요 옆에 부분들 잘 마무리 해주세요. 네. 자, 그리고 그럼 여기에다가 바로 재료들을 채우면 될까요? 그 전에 저희가 이제 포크로 찍어주실 텐데요. 왜 찍을까요? 포크로 찍지 않으시면은 위에가 솟아올라요. 오븐으로 저희가 구워줄 건데 맞아요. 솟아오르기 때문에 포크를 찍어주세요. 자, 이럴 때 이제 콕콕콕콕 여러 콕콕콕. 번 찍으셔도 되고요. 네. 미운 사람 생각하면서 찍을까요? 그럼 구멍 팍 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쁜 마음으로 항상 음식 만드실 때는 예쁜 마음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상태로 완성되시면 네. 저희가 이제 오븐에 구워주실 건데요. 이거 먼저 구울까요? 네네. 저희가 채소들은 어느 정도 익혀져 있기 때문에 네. 이 상태로 먼저 오븐에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븐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죠? 오븐은 우선은 저희가 보통 한 180도에서 10분 정도 예열을 하시고요. 예열을 하신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20분에서 25분 정도 구워주시면 충분히 다 익을 거예요. 요거를 20분에서 25분 정도를 구워준다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미리 오븐을 좀 예열해 볼게요. 자, 오븐 쓰실 때 각 집마다 오븐 상태가 좀 다르거든요. 왜냐면 이게 가정용 오븐이다 보니까 내가 설정한 온도가 180도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내부 온도가 180도가 아닌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내 오븐의 컨디션을 꼭 체크하시고 내 오븐의 출력이 세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금 더 낮춰주시고 그치, 온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내 오븐의 온도가 약하다 그러면 하면 조금 더 높여주시면 그쵸.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감을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븐에 구울 때는 테프론지, 이게 이제 테프론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닦아서 쓸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저희가 자주 경제적이에요. 경제적이고 그리고 잘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하셔도 되고 또 뭘 사용해도 되죠? 테프론 시트지가 없으시다면은 저희가 흔히 많이 사용하시는 간식집에는 아마 다 있으실걸요. 네, 종이 호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바로 요 도마 위에서 사용을 했지만 처음부터 테프론 시트지를 위에다 올려놓고 사용하시는 것도 사실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시면은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그런 거 고민을 좀 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옮겨주시겠어요?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살짝 네.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쁘게 잘 담아졌어요. 네, 이렇게 담아줬으면은 이제 이걸로 저희 오븐에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네, 저희 오븐에 도우가 구워지는 동안에 채소들 썰어 보실 거고요. 네. 사실 채소 썰기는 본인 취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으세요. 네, 저희 처음에 닭고기부터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닭고기는 가슴살 사용을 네.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닭고기 네. 삶아서 준비했습니다. 그냥 물에 삶으면 될까요? 네, 끓는 물에 넣어주시면 아무래도 육즙이 좀 덜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넣으시는 것보다는 네. 끓는 물에 넣으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저희가 네모네모나게 네.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저희 말씀 나눴지만은 이렇게 부스러기들 네. 저희 다 넣어도 좋지만 판매용은 아무래도 좀 이쁜 아이들 이쁜 아이들. 네, 사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재료들이 다 보이지는 않아요. 재료들이요? 들어갔을 때, 네, 들어갔을 때 토핑을 올렸을 때. 가려지는 부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이런 것들이 또 다 쌓여서 네, 예쁨을 자랑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 좀 이쁜 아이들로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닭고기 말고 다른 고기 써도 괜찮을까요? 네, 다른 고기. 우리 아이가 닭고기에 알러지가 있다. 혹은 나는 닭고기 너무 평범한데 하시면은 다른 네. 고기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오리고기나 뭐 소고기 그리고 돼지고기 사용하셔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재료를 썰어 드릴까요? 네, 저희 당근부터 썰도록 할게요. 사실 네. 어떤 재료 먼저 써시는 거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네. 브로콜리를 한번 썰고 나면은 도마가 난리가 나요. 아, 네,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는 재료들 먼저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야채를 익힌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오븐에서 구워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익히지 않을 거라서 미리 익혀놓은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채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익힌 상태에서 급여를 해주어야 네. 훨씬 더 소화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네.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은 잘 익히면 익힐수록 소화 흡수율이 더 좋아지니까요. 네, 그리고 당근 안 먹는 아이들이 있다 하시면은 아시죠? 조그맣게 썰어서 안 네. 보이게 숑숑 넣어주시면은 우리 아이들도 또 속아서 잘 먹습니다. 그 다음에 단호박 네. 잘라 보도록 할게요. 단호박은 껍질째로 쓸까요? 네, 단호박은 사실 껍질을 벗기셔도 상관없고 네. 안에만 사용하셔도 상관없지만은 네. 껍질 부분이 토핑으로 올라갔을 때 더 예뻐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저희가 오늘은 껍질까지 같이 사용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껍질 부분까지 먹어야 되면은 껍질 부분을 굉장히 깨끗하게 씻어줘야겠죠? 씻어 주셔야 해요. 자, 단호박은 단단한 거를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무게감이 이렇게 좀 묵직하고 단단한 걸 구매해야지 나중에 이거를 삶고 나면요 그람수가 확 줄거든요. 근데 저희가 펫푸드는 대부분 그람수로 가격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 로스율도 계산해 보셔야 돼요. 요거는 저희가 오늘 양송이 버섯 네. 준비를 했는데요. 네, 버섯을 사실 독버섯 빼고 네. 다 먹어도 되는데 네. 요거는 제가 모양 때문에 오늘 양송이 버섯 준비를 했습니다. 얘도 삶은 거죠? 네, 요것도 저희가 삶아서 들어갈 거고요. 얘는 고기 모양으로 조금 더 깍둑깍둑 맛있겠는데요? 썰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정말 다이어트식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공방에서 클래스 할 때 네. 많은 보호자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내가 먹어도 되겠는데? 이런 말씀 그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저희도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기관 수업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는 뭐 2달, 3달을 수업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자꾸 펫푸드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수업이 끝날 쯤 되시면 자꾸 뭘 들고 오세요. 소금과 양념, 뭐 이렇게 설탕,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거를 이렇게 치기만 하면 이게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펫푸드는 사실 만약에 이제 지금 창업자분들이 아니시고 집에서 내 아이한테 해준다고 가정을 하시면 사실 내 냉장고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식재료에 나는 간을 해서 먹고 우리 강아지들은 고양이들은 간을 안 해주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지 경제적이고 맛있기도 하고 그러겠죠. 맞습니다. 자, 깍두기로 다 썰고 계세요? 네. 파프리카는 길게 썰으셔도 예쁘기는 하더라고요. 네네네.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썰어주시는 것도 추천도 드립니다. 재료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네, 오늘 좀 여러 가지로 힘 좀 써봤어요. 멋있습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재료들 네. 사용하시면 되고요. 브로콜리 써는 거 많이 물어보세요. 브로콜리 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렇게 나무 모양이 좀 살아있게끔 해주시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렇게 꽂아주실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펫푸드 마지막에 초록색하고 빨간색이 많이 들어갈수록 모양이 화려해지고 예쁩니다. 맞아요. 꼭 반드시 빨간색은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희가 예전에 한번 푸드를 만드는데 그날 파프리카가 주황색이랑 노란색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주황색도 괜찮겠지 해서 만들었는데 세상 없애배는 거예요. 빨간색이 없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맞아요. 빨간색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재료들 다 준비했고요. 네. 네, 이렇게 되시면은 저희 모든 재료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네, 요거는 저희가 지금 코티지 치즈 준비를 했어요. 네. 사실 치즈는 이렇게 아이들 아가용 치즈 사용을 해주셔도 되는데 저희가 오늘은 2가지 치즈 오늘은 다 준비를 해봤고요. 네. 아기용 치즈 1단계 가장 나트륨이 적은 아기용 치즈를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시면은 아까 그 락토프리 우유를 가지고 저희가 식초를 넣어서 코티지 치즈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저희가 토핑용으로 살짝 사용을 하실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치킨볼 이것도 준비를 해서 오늘은 좀 다양하게 올려볼 텐데요. 네. 꼭 이걸 다 써야 하나요? 아니죠. 네, 그냥 원하시는 거. 하지만 재료가 오늘은 내가 단호박을 썼다가 내일은 단호박을 뺐다가 그러시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항상 내가 일정한 재료 쓰신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판매할 때는 내 아이한테 급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이제 제품화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재료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우리 나중에 제품 등록을 하셔야 돼요. 성분 검사 맞아요. 하셔야 되는데 그때 재료가 바뀌거나 오늘 기분 되게 좋으니까 너 고기 많이 먹어 해서 고기를 더 많이 넣게 되면 이건 다른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처음에 넣었던 정량을 그대로 판매할 때는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해서 판매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워지면은 토핑을 한번 위에다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 토핑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핑 올리는 시간이 저는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요것저것 그리고 제가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항상 달라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올릴 건데요. 네. 가장 먼저 저희가 이제 밑에 아이들 좋아하는 고구마 한 번 네. 더 깔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크러스트 만들 때 그 고구마 맞나요? 네, 맞아요. 그거 조금 남겨두셨다가 이제 바닥에다가 깔아주실 텐데 네. 까는 이유는 우선은 위에 저희가 다른 재료들을 올릴 때 그 재료들을 고정시키는 역할도 해주고요. 네. 그리고 또 아이들 맛있게 잘 먹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나는 고구마가 살쪄서 너무 싫은데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네. 단호박 쪄서 으깨서 사용하셔도 좋고요. 네. 그리고 나는 조금 더 피자 느낌을 주고 싶다 하시면은 고구마에다가 다른 파우더 섞어서 올리시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거는 우리 이제 대표님들께서 만드시면서 고민하시면은 아마 더 좋은 피자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구마들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아까 썰어놓은 재료들 네. 저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들 고기 좀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고기들 올릴 거고요. 토핑을 올릴 때 팁이 있나요? 토핑 올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강하고 초록이를 좀 마지막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완전히 다이어트식이기는 하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먹을 거니까 네. 고기를 조금 더 풍성하게 올려주시는 거를 사실 저는 추천해 드려요. 그렇죠. 네, 그래야 아이들도 또 잘 먹고 잘 먹어야 보호자님들이 좋아하시고요. 네. 그래야 또 재구매로 이어집니다. 사실 펫푸드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기호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식처럼 주시기보다는 특식 같은 느낌? 오늘 야식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우리가 야식을 먹을 때 나만 먹기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들도 같이 주문을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골고루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끔 채소들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왕이면은 밑에가 안 보이게끔 고구마가 안 보이게끔. 네, 밑에 고구마가 보이지 않게끔 가득가득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판매할 때는 어떤 상태로 판매를 하세요? 판매는 아무래도 요거는 저희가 냉동 상태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상태로 냉동을 하셨다가 진공 포장해서 네.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좋죠. 네. 그래서 이게 냉동을 하면 수분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팁이라고 하면 가득 넣는 게 예뻐요. 왜냐하면 냉동했다가 해동을 하면 얘가 나중에 수분이 빠지면서 야채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가득가득 넣는 거 추천드립니다. 버섯도 일부러 사실 색깔이 오늘 저희가 닭가슴살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약간 색깔을 좀 진한 버섯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오리고기를 쓰신다 네. 하시면은 버섯은 일반 양송이 버섯, 네, 하얀색 양송이 버섯을 쓰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아시다시피 오리고기는 익으면 약간 색깔이 진해지기 때문에 네. 좀 여러 가지 색깔이 보일 수 있게끔 다양한 색깔로
고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개들이 있다고 하니 닭가슴살에 그런 버전을 2개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러셔도 닭 좋을 것 같아요. 피자, 오리 피자 막 네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닭고기를 가장 많이 선호를 하시기는 하는데 또 네. 의외로 닭고기에 눈물을 흘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보호자님들이 꽤 많으세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안타깝죠. 니네 닭고기 못 먹으면 뭐 먹고 사니 이런 마음이지만 그치. 네,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아마 창업하실 때는 생각해 주셔야 할 거예요. 금방 가득 찼네요. 네, 금방 가득 찼고 이제 마지막 필살기 우리 나무. 브로콜리 나무를 나무.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유치원 다닌 친구들은 나무를 먹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나무 모양이어가지고 사람 어린이 유치원. 네. 강아지 유치원 아니고요. 강아지들이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꽂아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오븐에 다시 안 굽는 거죠? 네, 오븐에 굽지 않게끔 저희가 재료들을 다 익혀놨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수분이 좀 너무 많다 하시면은 오븐에 추가적으로 5분 정도? 5분 정도? 네, 정도 구워주시는 것도 추천해드려요. 그러면 온도는 아까와 같이 180도로 네. 하면 될까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2번 굽는다 생각하시면 아까 시간에 네. 처음 구우실 때 시간을 조금 줄여주시는 것도 그것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됐고요. 마지막으로 어머, 안 올렸어. 치킨볼. 치킨볼 올려드릴게요. 열심히 만들어 두었던 저희가 치킨볼도 올려놓을 거고 이렇게 좀 나만의 특색 있는 피자들을 만드시는 것도 추천해드려요. 네. 네, 요거를 내가 뭐 별 모양으로 만들거나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손이 추천해드려요. 많이 가겠네요. 네. 네. 음식은 정성이니까요. 그럼요. 네, 이렇게 해서 치킨볼까지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또 더 예쁘게 하고 싶다 네. 하시면은 바로 요 아까 저희 만들어 두었던 치즈 네. 이렇게 해서 하얀색 치즈가 또 들어가면은 네, 확 살아납니다. 요건 약간 눈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히 하얀색이 들어가니까 비주얼이 훨씬 더 좋아지는데요. 확 살아나죠. 자, 오늘 쓰는 거는 저염 치즈예요. 그래서 만약에 창업을 하시면 아기 1단계 치즈를 사용하셔도 좋지만 시중에는 강아지용으로 나오는 슬라이스 치즈는 없어요. 그래서 저염 치즈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생략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이미 많은 재료들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략해 주셔도 되고요. 저희는 오늘 준비했으니까 네. 일단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토핑이기 때문에 대표님들 원하시는 모양대로 잘라주셔도 좋은데요. 저희는 네. 오늘 네, 삼각형으로 한번 삼각형으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어머, 이런 디테일을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또 보호자님들이 어머 귀여워라 라고 하시면서 네. 구매로 이어지는 부분들이라서 사실 손은 많이 가요. 저도 그러니까요. 인정하기 때문에 네 이제 또 그만큼 매출로 연결이 된다라면은 이것쯤이야 그렇겠죠. 네, 삼각형 모양으로 저희 잘라서 이렇게 토핑 얹어서 네,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소스 뿌려주실 건데요. 네. 오늘 저희가 너무 많이 준비했죠. 이 중에 빼실 거는 빼시고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될 것 오늘 같아요. 정말 다 보여드리는데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영업 비밀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여기서 우리 대표님들 또 더 많은 아이디어 네. 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짤주머니로 네, 넣고? 짤주머니로 이제 위에다가 저희가 네, 토핑 해주실 텐데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거를 뿌리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요. 네, 저희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예쁜데요, 오늘? 오늘 댕댕이 피자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한번 박스에 또 담아 보실 거고요. 요거는 실제로 네, 사람 상만에. 피자.
맞아요. 상자예요. 자, 가장 작은 사이즈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담아 보실 거고요. 저희가 사실 이 상태로 판매는 힘듭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판매를 하신다 하시면은 냉동실에서 얼린 다음에 저희가 그대로 진공 포장하시고 네. 그 상태에서 담아 주셔야 되고요. 네. 요거 이제 너무 큰데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면은 조각 피자로 판매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조각 피자로. 네. 매장에서 바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 피크닉 갈 건데 할 때 뭐 해동하기가 어려운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이 상태로 판매해도 괜찮을까요? 네, 미리 예약을 주시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 시간에 맞춰서 판매를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러신 경우에는 이렇게 담아드리면은 사실 제일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댕댕이 피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